행정처분의 승계, 요거에 대한 한 커트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행정적 인수주의 타이틀을 이렇게 좀 잡아볼게요. 여러분 이제 민법에는 소재주의와 인수주의가 있어요. 이건 다 아시죠? 소재주의, 말소 기준으로보다 빠르면 어떻게 해요? 인수주의고 늦으면 소재주의다. 이거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는 민법 얘기가 아니라 공법적 개념 넘어오니까 공법적 행위 제한에 대한 얘기 중에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인수주의가 행정적 인수주의예요. 좀 어렵다면 토지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이 있고 건물에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행정적인 내용이 인수주의가 건물, 부동산에 뚝 떨어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기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남동에 있는 1, 2, 3번이 쪼로록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번과 3번은 가져갔는데 1번은 기각돼서 없어졌어요. 무지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입지를 보게 되면 입지는 괜찮은 동네예요. 입지를 보게 되면 건물 삐까번쩍하죠. 여러분 옛날에 창원 엄청 대단했었죠. 창원 보면 엄청나게 어때요? 상권이 살았었어요. 눈사람이죠, 눈사람. 여러분 보면 딱 보는 순간 눈사람 분위기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 부동산 경매에 대한 얘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여기는 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중에서 2번과 3번은 가져갔는데 1번은 안 갖고 가다 유찰이 됐어요. 1번은 기각됐습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여기 보면 대지권은 매각지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대지권은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어요. 대지권은 매각지에 대해서 건물만 나왔고 건물을 받으면 건물 세입자는 대지권에 대한 거 뭐요? 지료만 주면 돼요.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집합 건물에서 대지권 미등기 되어 있는데 밑에서 대지권 가져간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분양할 때 1, 2, 3층 같은 데는 다 분양돼서 대지권 넘겨줬어요. 이해되죠? 예.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편안한 시작으로 일요일 정오에 뵙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상가를 지어서 분양한다고요. 분양을 하다 보니까 101호, 102호, 103호 분양할 때 분양이 돼요. 그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여기는 시행자가 니네가 이거 샀어? 분양자, 수분양자가 있어요. 분양받은 사람이죠. 고객이에요. 그럼 수분양자한테 이걸 넘길 때 여기 소유권 건물이 집합 건물이 되죠. 분양되니까. 그러면 대지권이 10평 넘어가요.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 3개가 남은 것들은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럼 남는 것들은 그냥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지권이 이제 미등기 될 때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 미등기 된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는 시행자가 전체 건물에 대해서 지분대로 이렇게 쪼개서 이제 101호, 102호에서 지분이 다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미분양된 대지권에 대해서는 자기가 덜 벌크력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팔 때 이제 억지로 떠넘겨 팔 때 대지권까지 팔아서 넘기려고 보면 비싸다고 안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대지권 미등기로 이렇게 팔게 되는 게 있어요. 찌끄러기가 남는 거. 그럼 요거 산 사람은 여기 있는 대지권 미등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토지 지분이 없으니까 지를 줘야 돼요. 이해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 건물을 싸게 샀다면 지로 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대지권은 문제가 안 되는 물건이었어요. 이 물건은. 여기 여러분이 어디가 그러냐면 우리 안양 인덕원역 이렇게 돌아가 보면 저쪽에 4번 출구 앞쪽에 보면 롯데리아 건물이 있어요. 롯데리아 건물 위에 보면 그게 지금 대지권 미등기가 많아요.
시행자랑 복잡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서 낙찰받은 사람이 나 대지권 없으니까 법정 사건 졌다. 철거소에서 토지 주인이 승소했어도 집행이 될까요? 여기 403호만 부셔주세요. 어떤 철거업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루만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저물건이 왜 지금 현재 1번, 2번, 3번이 나왔는데 왜 1번은 기각되고 2번, 3번은 낙찰이 됐느냐? 저기는 눈사람 들어고 이거 영업이 잘 되는 데예요. 그런데 저게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가보면 딱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 각자의 술집이에요. 하나의 술집이에요. 근데 사업자는 주인이 다르니까 각자 얻어놨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화가 단란주점, 여기는 이제 뿅가 단란주점, 여기는 잘가 단란주점 돼 있는데 사업자는 내부적으로 다 달라요. 세 명을 일부러 다르게 합니다. 세금 때문에. 근데 들어가 보면 하나의 영업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돼서 경매가 나온 거예요. 경매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주인은 한 명 같아. 한 명이 세 개를 통으로 받은 것 같고 세입자를 놨는데 세입자가 각자 사업자를 세 개로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는 대충의 윤곽이 보입니다. 술집은 일부러도 어때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여러 개를 둬요. 그리고 얘네들은 각자의 내용으로 뭘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 적배급상에 뭐를 뒀을까요? 영업 허가 필증을 뒀을 거예요. 이건 허가입니다. 왜냐하면 술 팔고 노래 부르고 거기에 접객부까지 나올 수 있는 건 식품 적법일상에서 가유점, 눈사람 조금 세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가유주점 개념으로 다 되어 있는데 가유점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하나가 딱 보면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어요. 기각된 물건만. 그럼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단란주점은 술 팔고 노래 부를 수 있지만 여자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점포가 지금 3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화장실 있고 내리면 복도가 있어서 문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게 단 영업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자는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망해서 이제 경매 나오게 됐는데 재밌는 건 여기가 이제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그 과거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식품 적배업상의 영업 허가를 받은 이네들이 여기서 술과 노래와 여자를 모두 다 공동의 영업으로 어떻게 해요? 했다면 요거는 뭐가 될까요? 여기 두 집은 문제가 없어요. 왜? 아까 뽕갸는 가유점이니까 적배고 나와도 되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쪽은 어때요? 단란주점이니까 술과 노래는 부르지만 여자가 나오면 안 되죠. 근데 내부적 영업하다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안 걸리면 되는데 영업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손님이 찌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속에 나올 수도 있고 영업이 잘 되니까 밑에 집에서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 이런 거 왜 여자 받았냐 이게 걸리니까 여기는 행정처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처분이 딱 걸리게 된다면 요거를 낙찰 받았어요. 여러분이 낙찰 받아가지고 여기랑 여기는 낙찰 받으면 동중의 영업에 대한 것이 문제가 없지만 여기는 행정처분 걸려서 1년의 영업정지 내지 폐쇄가 됐다. 그러면 이 내용 등이 그대로 어디에 낙찰자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기 저 건물 내에 단란주점 할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갔더니 이게 잘못돼서 행정처분이 승계돼서 행정적 인수주의예요. 나는 이 건물 받았는 것 뿐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기서 그걸 못 한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를 하면 될까요?
이 건물 딱 분위기 볼 때 여러분 이걸 받아서 이제 술집 룸사롱 하지 말래요. 노래방 그런 거 이제 식품위생법상에서 영업 폐쇄에 대해서 그런 거 못 해요. 그럼 뭐 할래요? 여기서 커피숍 할래요? 커피숍이 될까요? 학원? 분위기에 맞는 걸 얘기해 보세요. 병원? 무슨 뭐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저 자리는 다 저건데 저걸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으니까 쭉쭉쭉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막 아주 몰락에 가까운 정도로 떨어지다가 그냥 기각되고 말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다? 행정적 인수주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봅니다. 보셔야죠. 민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법적 개념도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해야 돼. 그리고 공법 규모상은 중요하죠. 상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에 상가 중개사학교 듣는 분들은 지난주에 상가 중개에 대한 얘기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응용돼서 경매 방식으로 이건 다시 보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 지금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진짜 좀 황당한 일 벌어지겠구나 이 생각 들었죠 지금. 그럼 저기서 뭐를 할래? 상가 비워둔 관리비 나가야 되는데 또 저게요. 보유관세가 세요. 저런 건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그럼 세금도 많이 나가죠. 세는 들어올 사람도 없죠. 그렇다고 저거 아까우니까 내가 가서 저기 뭐 공부방으로 쓴다? 저거 공부하는 사람 점점 망가져가. 왜? 바로 앞에가 술집에 밤에 술 먹고 떠드는데 나도 한 잔 마실까? 그럼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받아야 되는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거를 한번 강의 구성해 봤습니다. 아시겠죠? 행정적 인수주의 뭔가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예.